이러한 상황 속 멕시코 부자 순위 3위인 리카르도 살리나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과거부터 암호화폐에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마틴 그로엔버그 의장의 경우는 이 미국 은행 산업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중대한 하방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분기 금융 종합보고서에 이 같은 마틴 그로엔버그 의장의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이 마틴 의장의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은행의 수익성과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2분기에는 샌프란시스코 기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하였죠. 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분기 연속 예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 유출 규모는 986억 달러로 1분기에 4,720억 달러보다는 유출 규모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되었죠. 이제 지난 3월 SVB 파산 등 은행 위기는 안전자산으로 이 비트코인을 부각시켜 가격 상승을 이끈 바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며 새롭게 비트코인을 통하여 자산을 지키려는 흐름들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멕시코 부자 순위 3위인 리카르도 살리나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멕시코 3위 재벌 유동 자산 100%의 비트코인과 관련 주식 등 5개 자산에만 투자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멕시코 3위 부자인 리카르도 살리나스의 플리에고가 비트코인과 관련 기업에 집중한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드디어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7일 나탈리 브루넬과의 독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유동 자산 100%를 비트코인 등 5개 투자 그룹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언급한 5개 자산인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5개 비트코인 채굴 업체, 석유 회사, 금광 회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 리카르도 살리나스는 통신, 미디어, 금융 서비스 및 소매점을 운영하는 재벌 그룹인 그루포 살리나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인데요. 그의 순 자산은 현재 13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 화폐는 달러와 유로, 엔페소 모두 같은 이야기다. 종이와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짜 돈이다. 중앙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라고 과거에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살리나스의 경우는 지난 4월 본인의 자산 중 60%가 비트코인이라고 밝혀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과거부터 멕시코 정부의 비트코인 채택에도 앞서고 있으며 이 명목 화폐는 이제 쓰레기이고 법정 화폐는 쓰레기이며 이 비트코인을 무조건 모아야 한다라고 목 놓아 외치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인물들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시기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지난 신고점 가격에서 전고점 가격 대비 54%씩 하락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음 반감기인 2024년 5월 비트코인 예상가는 32K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비트코인이 24에서 25K를 오가는 상황에서 32K는 32,000달러는 결코 아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현재 올해 최고점이 31,00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딱 느끼셨다시피 이 비트코인 장기 투자
투자자들에게는 32,000달러 가격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제 물론 이번 해석이 반감기까지 가봐야 비트코인은 겨우 32,000달러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간에 특별 이벤트나 이슈에 따라 더 오를 수도 또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반감기인 2024년 비트코인 예상가가 32,000달러다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의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 명확한 패턴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빠졌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늘 가격 변동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투자자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압니다. 기다리면 결국 오른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지금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모두가 죽상을 쓰고 있을 때는 망할 것 같고 암담하죠. 잃은 사람은 계속 손절만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도 늘 손절입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버티다 결국 손절을 합니다. 이런 투자적 관성을 깨지 않고서는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해도 결코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비트코인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큰 변동성과 32K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너무 싸기 때문이죠. 2023년 내내 오른 비트코인에 대해 너무 평가가 박한 게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지난 2022년 11월 하락을 떠 올려봐야 합니다. 이 FTX 사태로 비트코인은 마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거래소의 문제였지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SEC는 어떻게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손해는 개인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 시기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유다라고 우리는 쉽사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한두 차례 큰 하락 분명히 있겠죠. 기관은 결코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은 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상반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반감기를 지나 크게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격도 지금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나친 공포와 무관심이 지금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팔라우 정부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PSC의 파일럿 실험 시작 이제 2달 만에 실험 종료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이언터 팔라우 디지털 혁신부 장관의 경우는 7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달 말 스테이블 코인 PSC의 실험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실험 종료를 선언하는 바이며 소매 업체들의 법정 앞에 환전을 위해 시간을 더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 7월 팔라우 정부는 리플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 PSC를 발행했으며 자국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PSC의 파일럿 실험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팔라우 정부는 공식적인 PSC 파일럿 실험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실험 참가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게 되었죠. 이 헌터 장관인 대통령에게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실험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고 이제 허가가 있을 시 넥스트 스텝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를 두고 대략 들었을 때 뭔가 XRP 시스템이 좋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안팎의 관계자들은 팔라우 정부가 곧 리플 기반의 CBDC를 출시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다소 빠른 실험 종류에도 대통령 보고와 함께 장관이 다음 단계를 암시했기 때문이죠. 이 한 달 여간의 실험에서 XRP 레저의 효용성이 생각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 농후합니다. 이 리플과 팔라우 정부는 2021년 12월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팔라우 정부는 리플이 미 SEC와의 소송에서 마무리 양상을 보이자 곧장 PSC 파일럿 실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지난 5월 CBDC 플랫폼을 출시하였습니다. 리플 CBDC 플랫폼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 서비스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디지털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 수백만 금융 소외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인데요. 과거부터 리플사가 꿈꿔왔던 CBDC 브릿지 통화로서의 입지가 점점 현실화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으로만 했던 이야기들을 실제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XRP의 잠재 가치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XRP의 가격 자체는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가격을 바라보며 투자할 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불장의 주인공이라고 불리우는 XRP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6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이 크립토콘이라는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을 분석하면서 마침내 비트코인 코드를 해독했을 수 있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된 이후 4년에 맞춰 이 사이클이 상당히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0년 10월 8일 이제 첫 번째 바닥이 시작된 이후 4년 주기로 커브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브에 따르면 고점과 저점은 11월 28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21일 사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승세의 최고점은 이제 정점에서부터 최저점 둘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크립토콘은 여기에 독특한 해석을 더합니다. 모두가 4년 주기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올바른 궤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다음 불장의 시작은 2024년 11월 28일이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다음 최고점 즉 신고점은 2025년 11월 28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1일입니다. 반면 다음 최저점은 2026년 11월 28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1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면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현금을 비축해두고 2025년 11월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장이 시작된다고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 불장의 비트코인 가격을 차트로 보면 엄청난 변동 속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불장의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장에서 다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급등하는 코인을 매수했다가 조정받아 물리고 손실이 났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오릅니다. 그때 올라타고 조정받아 물리고 또 손절합니다. 그래서 불장에서는 함부로 매수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자면 역시 비트코인이 저평가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언론에서 코인을 다루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수의 나쁜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비용 이제 추정가가 21K에서 18K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락했다라는 것인데 이는 곧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하락을 의미합니다. 최근 3개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보면 등락은 있지만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 해시레이트의 잠재적 리스크인 중국은 홍콩을 블록체인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호재가 더 많이 예정된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있어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